사용되기를 정말 바랬어요. 그래서 늘 머릿속에 시험 치러 갈 때 저는 친구들 가운데 미리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시험을 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책을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자살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는 좋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 참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 한 권 한 권이 저에게는 큰 삶의 길이 되었고 특별히 성경은 뭐 정말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번에도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하고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이런 책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할 얘기가 막 가득 쌓여 있었어요. 쌓여 있는데 이걸 막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꼬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예상 시간은 한 8시인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40분이 되니까 갑자기 이제 줄였는데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조금은 이제 못다한 얘기 가운데 저는 이제 결국은 가정에 대한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 자신도 돌아볼 때에 예를 들면 지금 오카는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등등의 또 얘기를 들어볼 때에 참 목회 일념의 삶에 사로잡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가정에 참 불충수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J.D. 벤스 미국 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결국 모든 문제의 가장 그 문제의 근원지가 가정이구나 하는 사실을 제 자신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 사회나 또는 모든 이민족 국가 사회의 문제를 볼 때에 이것은 국가의 어떤 법이나 행정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그런 관계성의 문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엄마와 딸과의 관계나 모든 관계가 결국 얽히고 설켜서 결국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저도 이제 그걸 참 뒤늦게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했지 저는 아버지나 또 남편이 되는 부분은 제가 좀 많이 그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사람을 키워야 된다. 사람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육을 해야 된다. 학교를 해야 된다. 들어가 보니까 나중에 이 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가정이구나. 가정이 살아야 결국은 학교도 사는데 이제 이 학교 문제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DJ 벤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보다도 할머니와의 관계 제가 아버지가 5명이 되어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지막까지 이 손자를 향한 할머니의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했더라고요. 할머니의 마음. 그래서 그런 공동체 그런데 이제 대개 보면 이런 대가족 제도가 미국 사회에 도시화되면 될수록 대가족이 붕괴되고 소가족 중심으로 되면서 오늘날은 이제 SNS가 더 발달되면서 거의 가족이 해체되고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개인화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럴 때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 속에서 결국은 세대 간의 문제라든지 지역 간의 문제나 또는 계층 간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그 빈틈새를 끼고 들어오는 것은 결국 AI 시대가 이 어떤 정보를 인하여 결국은 저들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의 여론을 조작하고 선전선동에 넘어가기 쉬운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조작된 그런 여론이 더 먹혀들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이것은 결코 어떤 기관이나 국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얘기하면서 저희 자녀들의 문제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서 목사님도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제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족이 제대로 살면 신족과 민족으로 열족이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최근에 뭐 저희 얘기할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들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도 나라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는데 결국은 내갑자손 같이 결국은 저희 며느리와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녀를 낳겠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금 3명, 4명, 5명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이 하는 말이 이제 자기는 멀리를 바라보고 가겠다. 그래서 최대한 10,000명 낳는다면 10명, 100명, 1,000명, 10만,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1,000억 한 8대만 지나면 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결국은 내가 정말 자녀를 제대로 키워서 우리의 신앙의 유산들을 또 우리의 가진 아름다운 신앙의 역사적 전통을 해준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다. 이보다 더 확실한 건 없다. 그런 얘기를 아들이 하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얘기했던 걸 아들을 통해서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아까 며느리 얘기했지만 며느리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귀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을 뵈면서 집사님들을 뵈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역별 조사하고 연령별 조사를 한 것을 보면 대통령을 향한 지지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 경상도, 그 다음에 경상남북도,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 그 다음에 이제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인천, 그러고 난 뒤에 충청, 대전,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광주, 전라라 말이죠. 이제 그 순서도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겠고, 동시에 지금 문제는 70대가 가장 높아요.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높은데 그 다음에 60대이고요. 그 밑에 제일 약한 데가 지금 우리가 50대. 그럼 여기에서 왜 50대가 약한가 하는 그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그 위에 있는 60대와 70대와의 50대의 관계가 안 좋다는 겁니다. 결국은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관계는 힘들고 그 다음에 손자와의 관계는 좋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군대를 가거나 또 육사에 있어서나 얘기하는 가운데 1학년하고 3학년하고는 관계가 좋아요. 2학년하고 4학년하고 관계는 좋은데 바로 밑에하고는 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를 해요. 하는데 이제 그런 세대 간의 갈등 문제가 이게 다 함께 녹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저는 이 신앙의 유산이 아름답게 흘러내려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20, 30대는 많이 높아. 그런데 40, 50대는 약해. 그 다음에 60, 70대는 좋아. 그러면서 이 중간에 50, 60대가 이 블랭크, 여기가 이 갭이 벌어져 있는 거죠. 그 원인은 60, 70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세대를 30세대로 보면 1, 10, 20대,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 한 제너레이션이 30으로 4, 5, 60대 한 제너레이션을 보고 그 다음에 7, 8, 9 한 세대를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7학년인데 그러면 7, 8, 9 세대가 제대로 잘하면 4, 5, 60대가 3, 4, 50대가 잘 돼야 됩니다. 4, 5, 60대가 잘 돼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오늘 장로님들에 대한 얘기를 내 자신을 포함시켜서 볼 때에 결국은 우리 7, 8, 90세대가 잘못한 거예요. 이 문제를 저는 70, 80, 90세대가 진짜 회개하고 아들들아 미안해. 딸들아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 너희들을 내가 잘한다고 했지만은 잘 돌보지 못한 그런 것을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 이 세대 관계 문제 해결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70, 80, 90세대가 바로 회복돼 회개하면 40대, 50대, 60대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대, 20대, 30대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 제너레이션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사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장로인 내 자신부터가 저는 이제 지금도 뭐 저희 아들 사위, 그 다음에 딸과 며느리가 있는데 관계가 뭐 다 좋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하게 지금 제가 그걸 회개하고 제일 먼저 딸하고 아들에게 사과하고 뭐 늘 지금도 이제 그런 관계를 계속 빌드업 해나가고 있는 중, 발전시키고 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런 점에서 참 한국 저는 이제 그 오늘 아까 J.D. 벤스 미국 부통령의 그 자전적
그 소설을 보면서 그가 분명히 대통령 이제 부통령이 되어서 앞으로 미국의 정책을 얘기하고 앞으로 미국이 지금 좌쪽으로 저는 볼 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성경적 가치관이 잘 심화 확산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 개인의 자유와 자신의 욕망과 결국 인간에 있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자기 기술이 이렇게 받침되고 뭔가 될만 하면 이제 첨단 과학 기술로 인해서 인간의 가능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로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 그래서 이 DJ 벤스도 말하기를 미국이 아무래도 세계 첨단 과학을 가장 이렇게 블랙홀 같이 빨아들여서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과연 미국의 기독교적 아름다운 그 관계성이 잘 갈 수 있느냐? 저는 굉장히 이것은 도전이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저는 가장 큰 것은 성경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고난이 가장 중요한, 고난 받는 것이 유익한데 이 고난을 통해 주의 윤리를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것이 고난이고 광야인데, 이런 광야를 빨리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세계 선교나 그리고 삶에 정말 좋은 것은 진짜 하나님을 떠났을 때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포로, 중독,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하나님을 떠날 때 나타나는 정세의 네 가지가 나와요. 그게 질병이에요. 생명을 떠나니까 질병이 되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떠나니까 기근이 들고, 하나님의 평화를 떠나니까 전쟁이 오고, 하나님의 자유하심을 떠나니까 결국은 중독의 포로로 잡힌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한 하나님 진리이시고 평화이시고 그 다음에 부유하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포로로 잡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분명히 그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된다면 그건 하나님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단기적으로 그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데, 오히려 그런 지금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그런 공동체 또는 나라, 종족들이 있다면 거기에 아이들이 가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는가? 그것을 저는 그것을 우리는 다른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가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계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 집사님들이 저는 우리 개인의 한 개인적인 히스토리, 퍼스널 개인적인 히스토리나 또는 패밀리 히스토리나 렐리티브 히스토리, 그러니까 가족, 신족, 민족의 역사 속에 조금만 돌아보면 그게 다 있어요. 그럼 그것이 왜 왔는가에 대한 원인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것이 역사 교육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개인의 역사와 가족의 역사와 민족의 역사와 세계 역사 속에서 그걸 진짜 가르쳐주면 진짜 거기서 그 해결길이 어디냐? 진정한 생명과 부요함과 평화와 자유가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 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요약을 하겠습니다. 마무리. 네네. 예. 그걸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역사고 교육이다. 근데 이제 지금 그것이 제가 전한길 씨 너무 귀한데, 전한길 역사 제가 보면서 그가 이제 한때는 노무현을 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실은 노무현의 역사 인식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한길은 어쨌든 중도를 화합하면서 제일 중요한 또 하나의 것은 나라를 화합시킨다는 의미는 굉장히 귀해요. 귀하긴 하지만 그 화합이라는 것이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화합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전한길 씨 너무 귀한데, 그러나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이 돼요. 대통령이 원자리로 다시 복귀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데, 문제는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이 오래 못 가요. 일시적인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나라가 좀 더 좋아질지 몰라도 문제는 또다시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것을 위해서는 한국 교회, 한국의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사랑은 오래 참듯이 기다리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잘못된 방법론을 고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멀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뜻이 미랄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래서 저는 이제 비유할 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세상의 나무는
세상의 포도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포도나무는 하늘에 뿌리를 박았어.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포도나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마지막 말씀이나 계시록 말씀대로 그 생명수가 영원히 흐르고 무한히 흐르기 때문에 거기에는 끝없이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고 또 줘도 또 부활한 놀라운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뭐 세상을 다 품고 섬겨도 결코 다음이 없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계속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서 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 힘을 내고 그러면서 저는 사실 좀 부탁하고 싶으면 여기가 충남대학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카이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카이스트 사역을 오래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참 아쉬운 것은 귀한 또 지역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계시다면 오케이. 거기 열심히 섬기되 만약 좀 뜻이 있으면 이 젊은 세대를 좀 풍물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아니면 그 교회에서 좀 파송을 했어도. 그래서 사실 제가 이찬수 목사한테 가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었어요. 거기는 이제 교회를 개척시키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필요하다면 충남대학 또는 카이스트 여기에 와서 특별히 앞으로 저는 이 연구단지와 카이스트가 그 이런들이 가운데 제가 한번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의 불안한 미래라는 책인데 그걸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스큐르만 교수라고 그분이 쓴 책인데 스큐르만 교수가 사실 도이벨트라든지 화란의 네덜란드의 굉장히 아브람 카이퍼로 연결되는 굉장히 귀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 앞으로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시대를 시도해가 앞으로 가이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든 좋지 않든. 근데 과학기술이 선도해 갈 때 특히 AI 시대가 되면 굉장한 위험이 지금 다가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처하고 그럴 점에서 오늘 이 연구단지와 이 대전은 우리가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과학기술 영역에서 볼 때도 대단히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귀한 지역이다. 또 오늘 이 대선 총련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문제들은 좀 앞으로 제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카이스트 교회 장각덕 목사님, 장각덕 TV 대표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